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승이다. MBC TV의 한 재연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어 회자되기도 했다. 병환으로 오래 고생한 끝에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묻기 위해 선산으로 운구를 했다. 무덤 자리에 구멍을 파자 구덩이에서 물이 새어나왔다. 유족들은 그 구덩이 옆자리에 다시 구덩이를 팠다. 이번에는 뱀이 나무 뿌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다. 사흘 후 죽은 할머니의 손녀가 자던 중에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할머니는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꿈속에서 듣기에는 피었다, 피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녀는 매우 흉흉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손녀의 삼촌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손녀는 왠지 꿈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낚시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낚시에서 배 사고로 그만 삼촌은 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의 장례도 치르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손녀는 또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아직 피었다, 아직 피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손녀는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꿈이 불길해서였을까 손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길에 사고로 고모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불과 열흘이 지나기 전에 이 집에서는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번번이 선산에 가서 사람을 묻게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꿈의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결코 쓸데없는 빈 구덩이를 파지 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미님 아이디어로 바로 무서운 이야기. 우리 뭐라 해야죠? 그 한 주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프닝을 빼고 좀 다르게 해봤어요.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저는? 네, 네. 분위기가 딱 잡히네요. 또 이렇게 네. 하니까. 항상 우리가 오프닝 한다고 수다 떨다 보면은 좀 업이 돼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네. 스스로한테. 좋습니다. 네. 그 구덩이를 판 수만큼 사람이 죽은 건가요? 네, 그쵸. 첫 번째는 이제 할머니를 묻으러 선산에 갔는데 이제 구덩이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묻어드릴 수가 없어서 2번 다 실패해서 3번째에서야 겨우 할머니를 묻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 워낙 유명하죠. 이런 이야기들. 확실히 옛날 네. 무덤과 관련된 얘기는 그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음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딱 여기에는 그런 표현은 없었는데 안개 자욱하고 그리고 막 소쩍새 막 새 소리 들리고 그 전설의 고향 네. 옛날 그런 분위기에 그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으니까 그쵸. 또 할머니의 어떤 무서운 모습 네, 그런 게 좀 상상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나는 이거 전설의 고향도 있는데 요 그 이야기 앞단에 MBC TV 프로그램 이야기 나왔잖아요. 재연 프로. 네네. 그 이야기 속으로인 것 같아요. 그게 딱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재연 배우 분들이 재연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파란색 불빛 네.
주로 이제 귀신을 표현하고. 아, 그 뭐라 해야지, 이야기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그 포맷이 기억이 나. 그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빨간 글씨로 약간 궁서체 같이 흘려쓴, 딱 그거 생각나네. 그 옛날 퀄리티죠. 네. 그 맛이 있는데. 요새는, 그러고 보니까 요새 더운데, 언제부턴가 TV에서 남양 특집, 뭐 공포 방송 이런 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또. 네, 언제부턴가 그래요. 원래 이때쯤 되면은 무서운 거 뭐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에서도 맞아요. 옛날에 뭐 최지우 씨나 이런 유명한 배우들 네네. 어디 야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몰래카메라 하고. 그렇죠. 그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최지우 씨 편 원두막 같은 데인가 거기서 막 이렇게 귀신 뛰쳐나오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엔 맞아요. 없네요. 진짜로. 뭐 무한도전 같은 데서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매번 어렸을 땐 여름마다 요 시기 되면은 남양 특집 그거 기다리는 맛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 맛이 있는데 참 요새는 그런 거 안 해주네요. 그러네. 지금 7월 이제 7월 네. 말인데 뭐 그런 게 아예 안 하네요. 네. 최근에 작년에 거기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박광규 씨랑 뭐 이렇게 김광규 씨. 박광규 씨, 네. 김광규 씨. 그 약간 중견 배우분들, 약간 경력이 있으신 그 연예인 분들 모아서 그 뭐였죠?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불청. 맞아. 불타는 청춘. 네. 거기 잠깐 뭐 남양 특집으로 뭐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최성국 씨 나오고. 네네 맞아요. 네. 최성국 씨가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 해줬었는데, 그래요? 그거 되게 무섭다기보단 좀 신기했어요. 제가 기억이 지금 선명하진 않은데, 뭐였냐면, 최성국 씨가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셨대요. 굉장히 크게 위험하게, 뭐 차가 거의 전복될 정도로 크게 났었나봐요, 근데. 그 전에 꿈에서 할머니가 최성국 씨를 안아들고 계셨다고 그랬나? 꿈에서요. 네, 그 머리 뒤쪽을 받치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최승국 씨 뒤통수에 상처가 크게 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꿈이 그 사고를 암시한 게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지금 뭐 머릿속이 복잡한데 대략적인 큰 내용은 그거였어요. 할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셨고 미리 그 사고를 좀 예견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꿈이었거든요. 실제로 머리 뒤쪽을 많이 다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있으시대요. 이렇게 꼬맨 상처가 있다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되게 좀 오싹하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만 정도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손을 이제 잡아주셨던 거.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네요. 참 항상 우리 그 조상님들은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온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나온 적 저는 없는데.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꿈에 저희 할머니가 나오세요. 근데 그게 1년 중 매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딱 그 날에 맞춰서 나오세요. 그래요? 신기하죠? 나 지금 약간 오싹한데 항상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1년 중에 한번 꿈을 꾸세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시는 꿈이었나? 뭐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그때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네, 진짜로. 네. 그게 어쩌면 저희 아버지의 무의식 속의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 그 날짜를 기억하는 혹은 진짜 어떤 할머니가 꿈속에서 잠깐씩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 보러 오시는 걸 수도 있고. 난 어떤 특정 인물이 반복해서 나온다든지 얘기가 이어진다든지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쵸. 저랑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건 안 그죠. 대부분은. 근데 정말 이어지는 꿈 꾸면, 그러니까 이어지는 꿈이라는 게, 며칠 지나서 네. 그거랑 이어지는 꿈을 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런 건 있죠. 이제 자다가 잠깐 깼는데, 다시 잤는데, 그 꿈을 이제 계속 이어서 꾸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적은 다들 있으신가?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네. 법하죠. 이런 거는 저는 자주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그 순간 꿈꾸다가 자다가 깼지만 뇌는 여전히 그 꿈의 데이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한쪽에서 아직 꿈에서 덜 깬 네. 그러니까 다시 그 꿈으로 세이브했던 거 불러오게 해가지고 게임 같네. 그런 적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왜 우리 시즌 1 때도 자주 나왔던 제 꿈속에 나왔던 그 여자 네. 요새는 나오질 않아요. 확실히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제가 마지막 꿈이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군대 가기 전이 끝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끝이었나. 이게 워낙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10년도 넘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히려 내가 시즌 1을 찾아서 내가 들어봐야 돼. 내가 언제 끝이었냐고 말했는지. 하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이제 인생에서 좀 약간 이제는 가생이로 밀려난 거지, 이제. 그치. 예전에 좀 은근히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경 쓰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당장 삶이 지옥이니. 그렇죠. 지옥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반경이 더 넓어지고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사회생활하는 분보다는 좀 약간 좁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이 먹으면 이제 더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거가 좀 작은 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가끔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씀처럼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잖아요. 우리 네. 영역을.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점 작아지고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책받침을 하나 잊어버렸어. 굉장히 나한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받침. 지금 내가 책받침을 잃어버렸다?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또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책받침이 잃어버렸으면 네. 좀 이상하죠. 30대 중반이 돼서 가지고 다니는 건 책받침을 이상한가? 가지고 다녔어? 내 비유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 볼펜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전 세계를 내 울타리로 본다면 내 영역으로 본다면 이 지구를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어떠한 것들 지금 당장 크게 느끼는 것들도 그런 내 영역이 넓어지면 별게 아닌 게 되겠죠.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게 해탈인가? 또 약간 지금 그 영역을 왜 우주로 넓히지? 그렇죠. 그 우주로 넓히면 지금 당장 그렇죠. 전재산이 날아가도 우주적 입장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별거 아닌데. 그렇지. 나한테는 우주가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이제 그렇게, 코스믹 파워가 생기고 그렇게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막 산에 이제 살고 산 꼭대기에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책받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아니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 무덤 그렇죠. 이야기. 할머니. 예. 무덤 그런 건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미신이다 뭐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해야 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미신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개 중에는 뭐 진짜 좀 반대로 된 것도 있죠. 다리 떠는 거. 복 나간다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좋다면서요. 혈액순환에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체가 부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도 좋고, 실제로 집중할 때 사람들이 다리를 떨잖아요. 긴장하거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근데 확실히 앉아있을 때 다리 떨고 이러는 게 네, 혈액순환에 확실히 도움은 조금은 되지 않을까. 그쵸. 그 생각은 해요. 사무직이다 보니까 네. 되게 맞아요. 오래 앉아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맞아요. 허벅지에 혈액순환 안 되면은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무직 오랫동안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은 3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네. 일어나서 이제 맞아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아니면은 뭐 회사 근처를 잠깐 돈다든지 맞아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더라? 그 이코노믹 증후군이라 그랬나?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뭐 비행기에서 음. 유래됐나 보네. 비행기가 굉장히 좁고 네. 좀 장시간, 멀리 가려면은 네. 굉장히 장시간 좁은 데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외국의 어떤 분이 어디에서 어디 가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 안 했죠? 네, 네. 네. 굉장히 먼 한 거의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의 10몇 시간 동안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일어나 가지고 내릴 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쓰러져서 바로 그냥 아이고. 생을 마감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세상에.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이 허벅지 쪽에 혈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뭉친 거예요. 약간 뭐라 피떡같이 네. 그렇게 뭉쳐져서 세상에. 네, 그게 뭉쳐진 그 덩어리가 이제 피를 이제 타고 이제 돌다가 예. 이제 심장으로 가서 뭔가를 이제 막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직격으로 그냥 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됐다고 일어났다고. 이게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직장인들. 디자인 쪽에 제가 네.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회사에 이제 꽤 경력도 되셨던 분이 야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셔서 그게 돌아가시는 그건가 사건이 보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참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특히나 뭐 디자인 쪽은 장시간 또 밤샘 작업 많이 네, 하시는 분들 그게 꽤 있죠. 작업을 하다 보면 꽂히면은 제 경우도 어떤 날은 막 한 5시간 꼼짝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작업을.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농담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수명이 짧은 직종이 있어요. 의사, 디자이너들, 뭐 게임 프로그래머들,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니까 신의 일에 도전하는 직종이라. 신의 일. 신의 그 어떤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실제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않죠. 근데 의사의 경우는 생명,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창조, 프로그래머라든가 게임 이런 세계관, 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에 도전하는 직종들이라 수명이 짧다. 그냥 괜히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하는데. 아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그냥 농담 반으로 그렇게 가끔 얘기해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고 우리가. 엄지님은 이쪽에 약간 특화되신 분인 것 같아요. 왜요? 네. 이 상상력과 네, 이 세계관, 본인이 말하는 그 세계관이 굉장히 코스믹하고 경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가. 하긴 가끔 이제 탄산님이 저보고 진짜 기괴하다고, 괴상하다고 사람이. 근데 이제 괜히 그러는 거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생각이라든가 뇌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옮겨서 그걸 한번 비주얼적으로 봐보고 싶어요.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두울까? 거울을 한번 보세요.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데? 뭔 얘기가 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몰라요. 다음 무서운 이야기 또. 네. 그럼 제가 네, 이번에는 스미님의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했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만들고는 작업복을 입고 분주하게 출근하곤 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나는 혼자서 준비를 하고 등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등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많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와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밤에 귀가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하필 그날 점심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난 죽었다. 필사적으로 변명을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시며 산책 가자. 라고 말하셨다. 난 의아했지만 어린 마음에 혼나지 않은 것에 기뻐하며 별 생각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집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제 방을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나와 산책한 적이 없었지만 즐거웠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잡은 손에 아플 정도로 힘이 담겨왔다. 아파 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싱글벙글한 채로 내 손을 놓지 않고는 나를 잡아 끌며 제 방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다. 평소에는 그 정도로 우는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손이 아프고 아버지의 그 부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놀란 듯이 내 손을 놓아버렸다. 난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다. 잠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그제서야 난 고개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갔다는 생각에 더욱 크게 울어버렸고 당황한 아줌마는 그런 나를 근처의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 당시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 집의 집주인과 통화를 했다. 그러고 조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하곤 했고 당연히 귀가할 때도 작업복을 입고 퇴근했기 때문에 파출소로 나를 데리러 왔을 때도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와 강둑의 제 방을 산책하던 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폴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직장에 있을 때 집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는 크게 혼났다. 역시 평소의 아버지다웠다.
하지만 그 몇 시간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분명 아버지였다. 뭐였지? 그건 일부러 요거 찾아오신 건가요? 예, 이거 찾느라 고생했죠. 아, 네. 아니 이번에 곧 개봉하는 영화 변신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변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변신 맞을 거예요. 그 배우 변신이죠? 네. 변신 발음이 발음 잘 조심해야 되겠다. 변신 변신 그 배우 배성우 씨랑 성동일 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포스터 본 것 같은데 네. 제목은 몰랐어요. 그게 변신 맞을 거예요. 그게 한 가족에 악마가 들어가서 가족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죠.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고 또 사라지고 숨어버리고. 그 옛날에 그 미드 뭐였더라? 슈퍼내추럴. 네. 슈퍼내추럴의 쉐이프 시프터인가? 네. 거기서는 그러네. 스키워커라고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것 네. 그렇기도 했어요. 비슷하게 또 몸을 바꿔 타인의 모습으로 한 번 접촉을 하면 이제 변신을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변신이라는 영화가 있구나. 네. 기대되죠. 우리 변신해서 뭐 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였을까요? 이 아빠. 어쩌면 이 글쓴이의 그 두려움 여기서 나온 존재가 아닐까요? 혼자?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럴 수도 혼날까봐 죄책감이라든가 그 두려움에서 자신한테 웃어주는 가상의 아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라든가 혼날 거야라는 그 압박감, 두려움 그게 그런 폭력적인 손을 꽉 쥐고 그런 데에서 나오고 그 정신 차려보니 아무도 없고 그런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실제 자기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네. 악령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강둑의 그 제방을 걷고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잖아요. 잡아 네네. 끌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신선하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내용 자체가.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또 무뚝뚝한 아버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세대 분들은 그렇죠. 무뚝뚝하신 분들 많은데 무뚝뚝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이상한 단 한 번도 가본 적 네. 없는 산책을 가자고 하는 거죠. 뭐지? 그건 비자금? 갑자기 이렇게 왔네. 로또 됐어.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시는 게 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웃으시는 거면은 제일 좋죠. 그렇죠. 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평생 그렇게 살갑게 안 하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산책 갈까? 그러면은 뭐지 하는데 엄지야 동생 생겼다. 이러면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나을 것 같아. 반가우면서 섬짓.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슬미야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병원이 질비한 30대 30대 중반을 넘겼는데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실생활에 있을 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항상 우리의 무의식이라든가 뇌의 과학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못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멘탈이 강한 그쵸.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충분히 성인들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보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가 밤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군대에 가서 위병소나 뭐 무기고 근무 쓰면은 어두운데 몇 초 이상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노하우 중에 이제 팁이라고 또 이제 뭐 고참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두운 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헛것을 만든다는 거죠. 허상을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뭐 귀신 보거나 뭐 알 수 없는 거수자가 나타났다고 뭐 이러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걸 또 그래서 귀신이니 뭐니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러게요. 저기 나왔던 그 아주머니도 네.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데 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손을 약간 위로 이렇게 그쵸. 들고 아이가 제 방으로 걷다가 갑자기 손 담쪽으로 막 내려가려고 막 하는 그런 걸 좀 멀리서 계속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나타난 거죠. 아, 그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파출소로 데려다 준 것도 좀 웃기고. 근데 뭐 어떻게 아이 부모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아이는 그냥 울고 그러면 뭐 그럴 때는 아니 그거 보니까 그 방금 얘기 들은 그렇게 그 아주머니의 시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친구들이 놀러 갔다가 일행들이 그 무리가 한 친구가 귀신한테 홀린 거예요. 막 혼자 갑자기 막 다리에서 막 몸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몸이 끌려가요? 네, 몸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다리 난간으로 떨어질 듯이. 어.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 보기엔 이게 왜 이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지나가는 이제 할아버지가 보더니 이거 귀신 올린 거라면서 따귀를 미친 듯이 막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약간 동공이 풀려 있었대요. 그 이제 귀신 홀려가지고 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스스로 막 자꾸 난간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거. 지나간 얘기로 그냥 얼핏 그냥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역시 매가 약이군요. 그쵸. 네.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정신 차리는 데는 그냥 불 귓방만 같은 귓방명이가 네. 쿨한 척 하다 그냥 쿨멍덩이라 한 대를 그냥 그 지나가시던 할아버지는 예. 또 속에 있는 그쵸. 울분 응어리를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았는데 잘 됐다 이놈 이러면서 사실은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분은 모르시고 그냥 따귀를 때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귀신 올렸다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재밌네. 하여튼 저건 도플갱어일 수도 있고 어떤 허상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이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없겠죠? 그쵸. 잘 어지간하 뭐 없는 게 좋고 있어서 좋을 게 없죠. 아까 그 어두운 부분을 응시하지 말라고 네. 얘기한 것도 예전에 몇 번 말했죠. 항상 사진 오래 보고 있으면 사진이 나한테 말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어두울 때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그 라인 얼굴의 네네. 라인이라든지 이런 생김새가 잘 안 보이니까 그쵸. 뭔가 움직이는 것 맞아, 같고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디자인 중에는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이든 뭐든 간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의 끄트머리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끄트머리를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마이크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어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믿어버리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4명인가 3명의 장님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코끼리를 서로 다르게 인식을 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은 다리를 만져봤는데 다리가 크고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 코끼리는 나무 기둥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한 명은 코를 만진 거예요. 아,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맞아. 경험에 의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담인데 그냥 만약에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뭐 예를 들어 아주 이쁜 배우분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준희 씨, 네. 나 뭐 아니면 김태희 씨 같은 분들, 김희선 씨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쁘다가 아니라 못생겼다라고 계속 인식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커서 그런 얼굴들을 못생겼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 됐어요, 뭐 그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는 방송은 아니니까. 좀 결과적으로는 엄지님은 고준희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제일 처음 나온 게 고준희 씨고. 아니에요. 저의 미의 기준은 탄산이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쁘다,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이제는. 좀 요새 제가 제정신이 아니긴 한데 점점점 잘생김과 이런 아름다움이 잘 모르겠어요. 나 혼란스러워. 아름다움은 기준이 너무 많아서 네.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네. 요새 그래서 디자인을 못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요새 갈수록 혼란스러워 머리가. 그러니까 엄지님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만.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이런저런 많이 생각한다는 거는. 자, 너무 또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네. 어떤 미의 기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우리 쓸데없어. 너무 말이. 결국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참 많구나. 그렇죠. 네. 세상 제일 아름다운 건 저희 와이프가 제일 아름답지 않나. 저는 듣고 있니? 갑자기 이 방송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듣고 있지? 가끔씩 이렇게 이용하세요. 네. 가정의 평화가. 그러면은 이번에 또 다음은 제가 또 무서운 이야기. 네. 예,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집으로 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왠지 모를 무서운 느낌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했고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거나 내려다보는 느낌도 들었다. 아이는 때문에 깊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오는 것을 무척 무서워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마중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는 어머니가 몹시 반가워 말했다. 엄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말했다. 넌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넌 내가 슬미로 보이니? 풍채로 보면 아무래도 저 풍채와 저 큰 코. 풍채 좀 그렇다. 풍채.
풍채 너무 올드한가? 어떤가? 아니 나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아, 풍채. 풍채. 네, 풍채, 인격 이런 거. 예? 인성. 조인성? 네. 네. 이거 잘라야 되겠다. 이거 위험한데? 되게 고전 중에 고전이자 거의 뭐 레전드 오브 그쵸. 레전드네요. 이건 뭐, 고전 괴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엄청 좋아요. 약간, 90년대에 저는 멈춰 있고 싶어요. 90년대에 뭐 했죠? 90년대 이제 제가 초등학생. 그렇죠. 초등학생 때. 예. 아니, 그러니까 한 95년도였나요? 공포특급? 93년도. 93년도가, 어차피 뭐 나이 대충 아실 테니까. 93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맞나? 뭐 그럴 거예요. 네, 초등학교 뭐 1, 2, 3학년 중 하나겠죠 뭐. 그때. 딱 그때의 감성이라든가 분위기? 이게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IMF라는 뭐 98년도였나요? IMF가 97년도였나? 97년이죠. 네. 97년. 물론 그런 안 좋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98년도.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시기가 있지만 그 바로 이전까지의 93년도부터 해서 뭐 한 96년도 뭐 요 당시에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보던 만화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그립고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아요. 맞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 네.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쯤 되는 중학교까지 그때 막 피구왕 통키 막 이런 거 방학 때 보고 맞아. 통키 너무 좋아했는데 슛돌이 쥬라기 월드컵. 네. 요즘에 또 유튜브 보면은 네. 얄리의 아재 비디오라는 네. 그 컨텐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되게 옛날에 그 만화들을 막 소개해 주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또 옛날 생각나고 그쵸. 집 앞에서 그 다방구 알아요? 다방구가 뭐지? 비석치기인가요? 그건 너무 옛날이다. 농담이에요. 다방구 막 뭐지? 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뭐 지금 어떻게 한 건지는 잘 기억 안 짬뽕? 나는데 테니스 막 공 잡으러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뭐였지? 나이 먹기 또 1, 2, 3, 4 1, 2, 3, 4? 1, 2, 3, 4 알아요? 이거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것 같아. 우리는 1, 2, 3, 4라고 그랬는데 그거 있잖아요. 땅 따먹기? 그 땅에 이렇게 선 분필로 그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돌 던지면서 돌 던지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점프 뛰면서 이제 맞아. 앞으로 가는 나 거.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거 진짜 아직도 생각나고 하늘 딱 가가지고 네. 거기서 뒤로 이제 돌 던져서 그 뭐 안에 들어가면 네. 뭐 어떻게 되고 진짜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맞아. 그랬던 기억이랑 개벽다구 알아요? 개벽다구는 또 뭐예요? 개벽다구 개벽다구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 두 개에 네. 가운데 이제 뭐 선을 그어서 네. 뼈다구 모양으로 이제 네. 만들어 놓고 한쪽에 그 동그란 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얇은 그 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상대편 애가 있는데 겁나 뛰어서 반대편 동그라미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밀거나 막 이렇게 해서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 아웃이고 다 아실 텐데 여기 지금 네.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허수아비. 그 철봉 밑에서 하는 거.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 맞아. 나 그거 너무 좋아했어. 수, 그거. 비. 맞아. 딱 그 이제 몸으로 막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 못 지나가게. 그걸 어떻게든 지나가는 거지. 힘 좋은 애들은 딱 진짜 철봉에 매달려서 기계 체조하듯이 통과하고. 그때 그리워요. 난 진짜. 그거 재밌었다. 허수아비. 너무 좋아했어. 허수아비, 구슬치기, 조개싸움. 조개싸움 타이거 조개 진짜. 타이거, 코브라. 놀이터 맞아. 가면 애들 죄다 바닥 보느냐고. 맞아. 막 모래 뒤집어가지고 다 주워가고. 그것도 하고 뭐야. 괜히 그냥 놀이터 가서 땅 파고. 왜 파는지 모르겠어. 그냥 미친 듯이 팠어요, 거기. 돈 나올라. 돈 그게 주실라 아니라 그랬나?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함정 판다고. 너무 깊게는 아니고. 그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허리 정도? 허리요? 네. 미친 듯이 팠어요, 친구들이랑. 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초등학생도 지금 초등학생 키가
1m 한 2, 30 정도 네, 되잖아요? 그쵸? 한 20, 30? 그럼 60cm를 파야 되는데 네. 어떻게 파 그걸? 팠어요, 그걸. 판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서는 위에다가 그 푸대자루 같은 거를 엎고 그 위에다 모래를 살살 뿌려놓는 거예요. 티 안 그건 나게. 진짜 함정이다. 네, 진짜. 성인 기준에서 함정인데요. 성인 기준에서도 함정이죠. 그 정도면. 진짜. 그러면 누군가 나빴구나. 걸려. 그러고 놀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거랑 탈출 아세요? 몰라요. 그 놀이기구가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일종의 이제 건물, 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래는 눈을 감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찾으러 다니고 나머지 애들은 그 기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술래가 자신을 못 잡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술래는 눈을 감고 다니니까.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막 미끄럼틀 밑에 이제 잡아서 매달려 있고 술래는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리, 출렁다리 거기 밑에도 매달려 있고 애들 난리였어 진짜. 그거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그립다. 그러게요. 정글짐 안에서 놀던 기억도 있고 너무 구름 사다리 이렇게 타고 원숭이처럼.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하지. 놀이터에 거의 애들이 없더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보고 다들 놀겠죠.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렇죠. 우리 어른들보다 이제 애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미디어 기기 같은 것들 잘 만지고. 요새 아이들 다 유튜브 하잖아요. 어지간한 애들은. 우리 막 수다 안 떨고 네. 무서운 얘기 위주로 하자고 해놓고 또 네. 엄청나게 또 수다 떨고 또 지금 그러네. 옛날 근데 우리 1700명 됐어요. 구독자.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금방 2,000명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만 더 노력합시다. 동료. 좀 있으면 감사합니다, 2,000명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와, 그러면 대박인데. 제가 말로는 올 초에 이제 시즌2 시작할 때는 3,000명 얘기는 했지만 2,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지금 1,700명도 엄청나고. 아니, 좀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누가 구독자 50만이 됐네, 100만이 됐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2,000명이 내가 말하는 이거를 구독을 했어요. 와. 언제든 들을 수 있게. 그쵸.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저희 방송 왜 들으시는 거예요? 가끔씩 의아해요. 난 저렇게 솔직하게. 위험한 발언 할 때마다 살 떨려. 나 가끔씩 진짜 궁금해요. 왜 들어요? 되게 감사하게 후원해주시는 분한테, 후원 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러고, 구독 왜 하세요? 이러고. 사실 우리 까놓고 솔직하게 오픈하면 우리 방송에 돈 받을 만한 방송은 아니니까. 돈 받자고 한 방송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왜 듣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목소리가 엄청나게 발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듣기에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고 약간 무섭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런가? 나는 내 기준에는. 그리고 나는 좀 신기하더라고. 왜 들으시지? 더 열심히 합시다. 네.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그 자격을 갖춰야 네. 되겠네. 엄지님의 마음에 아직 안 드나 봐요, 이 방송이. 네, 안 들어요. 열심히 노력합시다. 너무 쓰레기 같아요. 되게 올릴 때마다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두렵고. 맞아요.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내가 내 걸 들으면 부족한 것만 다 들리고. 맞아요.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맞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하고 친구들 몇 명 들어주는 친구 있으면 또 얘기 듣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이렇게 와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말 나온 김에 하이델롱님하고 러빙썸님, 네 바이나이트님 감사합니다. 딸바보 예약했고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리액션 없어요? 우리 리액션 그렇게 부자들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리액션 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00분이잖아요. 네. 구독자가. 근데 그거 아세요? 유튜브는 100명이 안 돼요. 아니 유튜브에 구독자가 있어요? 있긴? 계시긴 계세요. 그럼 그걸로 끝났지 뭐. 저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오무라 네. 최근 거를 딱 봤는데 네. 그 조회수 네. 2. 그 중에 하나는 나. 심지어 그 중 신선- 하나는 나야.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아니고 조회수가 2야.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유튜브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뭐 뭔가 또 별개로 팟빵이랑은 완전히 별개로 뭔가를 콘텐츠를 올리려고 결국 그것도 공포예요. 똑같이 공포로 올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놓고는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팟빵에 올라오는 거랑 똑같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재생수 하나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끊으면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조회수가 뭐 4회, 2회, 1회도 있네. 열심히 노력합시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너무 또 쓸데없는 수다를 많이 해서 네. 네. 죄송한 마음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럼 아쉬우니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까요? 하나 더 해요? 네. 저희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릴게요. 무서운 이야기 바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머리 아파. 머리의 통증을 느끼며 주섬주섬 손을 뻗어 핸드폰을 켰다. 새벽 3시 25분. 술 많이 먹는 게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그런지 술을 급하게 마셨고 금방 제정신이 아니게 된 나를 친구들이 기숙사까지 데려다 준 게 기억이 났다. 주정, 구토 이런 것과 같은 부끄러운 기억과 함께 두통이 일어나고 속이 너무 메스꺼랬다. 오늘 룸메 또한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러 갔는지 침대는 비어 있었고 머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안 왔다. 그러다 구토를 한 후 입도 제대로 못 헹군 것이 기억이 나서 정신 좀 차릴 겸 샤워를 하려고 생각했다. 대충 수건과 바구니를 가지고 샤워실로 향했다. 샤워실은 층마다 있었는데 화장실 같은 형태로 3개씩 칸막이로 되어 있었다. 나는 대충 맨 구석자리에 들어가 옷을 벗고 물을 틀었다. 아직 제대로 깨지 못한 채 멍하니 그저 물만 맞고 있는데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나 말고도 씻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옆자리도 곧이어 샤워 소리가 들렸다. 멍하니 그러다가 물이 왜 이리 따뜻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도 조절 장치를 뜨겁게 올리다가 갑자기 물이 확 뜨거워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 샤워기를 놓치고 말았다. 바닥으로 떨어진 샤워기는 세차게 뜨거운 물을 뿜어냈고 샤워기가 옆쪽으로 향한 바람에 옆쪽 사람의 발에 뜨거운 물이 튀었을지도 몰라 급하게 샤워기를 껐다. 사과를 해야 하나? 화장실 구도 같은 샤워실이라 위하고 밑이 어느 정도 뚫려 있어서 말을 하면 들릴 테지만 샤워하다가 이런 걸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어느 정도 샤워와 양치를 끝내고 옷을 입으려는데 옆에 사람이 칸막이를 두드렸다. 뭔가 싶어서 보니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한데 저기 혹시 린스 있으세요? 순간 말을 걸어와서 깜짝 놀랐지만 나는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하고는 있다고 대답하곤 린스를 위의 공간으로 보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샤워기의 머리 부분이 내 시야에 들어왔고 곧이어 엄청난 뜨거움이 얼굴에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얼굴이 얼얼했고 올려다보니
옆자리의 샤워기가 내 쪽을 향해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순간에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지. 소름 끼치고 두려운 상황에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곧이어 옆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행히 나중에 병원을 가니 큰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고를 발라야 했다. 새벽이고 해서 범인은 잡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혼자서 샤워실을 가지 못한다.